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고급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문제는 쉬워 보이는데 막상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죠? 고급 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서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했습니다. 틀리라고 고난이도 문제를 낸 이유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봄으로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이 되니까 수학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쉬운 문제만 풀어서는 실력 향상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계속 접하고 풀어보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국어랑 영어를 잘하는 학생도 수학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국어랑 영어도 잘하게 됩니다. 문제를 보면 알잖아요. 이번 단원에 외워야 될 것은 공식 6개밖에 없어요. 외울 게 6개밖에 없는데 문제는 안 풀립니다. 수학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거죠.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이 향상이 되면 다른 과목들은 자연적으로 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모든 과목을 잘할 수 있으니까 수학은 절대 포기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길 바라며 답을 보면 안 돼요.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답은 문제 맨 뒤에 있어요. 답 보려고 풀이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1번 문제. 직사각형의 내부에 한 점을 찍었고 이 점에서 각변을 3등분하는 지점에 선을 연결했다는 겁니다. 점에서 이 변에 3분의 1 지점에 선을 긋고 3분의 2 점에 선을 그었을 때 나오는 도형이에요. 그래서 사각형이 색칠한 게 4개가 나오고 색칠을 안 한 삼각형이 4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색칠한 사각형 4개를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사각형의 넓이. 못 구합니다. 왜 못 구하나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사각형의 공식은 5개 뿐이에요.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밖에 없어요. 이상한 사각형이죠. 이상한 사각형입니다. 이런 이상한 사각형도 이름이 있어요. 부등변 사각형.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불입니다. 아니부, 아니불. 변이 같지 않은 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같은 게 없는 사각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일반 사각형이라고 부릅시다. 이렇게도 부른다. 명칭은 있어요. 잘 안 나와요. 들어보기도 쉽지 않은 용어일 것 같아요. 아니어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화된 사각형은 아니기 때문에 사각형을 가지고 넓이를 구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삼각형으로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삼각형.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그런데 밑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3등분했다고 했잖아요. 3등분했다고 했습니다. 직사각형의 한 변을 3등분했어요. 그러면 세로가 10이니까 12 나누기 3을 하면 세로에 있는 삼각형의 밑변은 4가 되겠죠. 가로에 있는 삼각형의 밑변은 24 나누기 3이니까 8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4개의 밑변을 구할 수가 있고 높이만 구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높이를 구하려니까 이 점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이렇게 꺼보도록 합시다. 즉 1과 2를 구해보면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1번 삼각형의 높이와 2번 삼각형의 높이를 합치면 뭐죠? 직사각형의 가로예요. 1번 삼각형의 높이와 2번 삼각형의 높이를 더하면 가로의 길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의 넓이와 2번의 넓이를 더해보면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구해보죠. 1번 삼각형은 밑변이 4고 높이를 1이라고 합시다. 높이를 1이라고 하면 4 곱하기 높이 1 나누기 2가 되겠죠. 2번 삼각형은 역시 밑변이 4고 높이가 2라고 할 때 4 곱하기 높이 2 나누기 2가 됩니다. 이래 놓으면 못 풀죠? 뭘 해야 된다? 공통적인 것을 묶어내야 된다. 공통적인 게 뭐죠? 4 곱하기랑 나누기 2가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는 곱셈과 나눗셈의 연산식은 묶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묶어내면 4 나누기 2가 나오고 남는 게 높이 1 더하기 높이 2가 남겠죠. 남는 것은 꼭 가로를 쳐줘야 됩니다. 그동안 한 개만 뽑아내는 것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두 개가 됐어요. 두 개가 될 때는 공통인 게 4 곱하기 나누기 2니까 뽑아내면 4 곱하기 나누기 2가 돼야 되지 않아요? 하는 의문이 생기죠.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4 곱하기랑 나누기 2를 뽑았어요. 그러면 4 곱하기 나누기 2로 표시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그런 수식은 없어요. 뒤에 부호만 남는 겁니다. 뒤에 부호만 남는 거예요. 4 나누기 2가 되는 거고 곱하기는 뒤로 가는 겁니다. 곱하기는 뒤로. 어렵죠? 익숙해지면 편한데 처음 봤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4 곱하기 나누기 이 구조를 그대로 둔다고 쳤을 때 묶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4 곱하기를 그대로 두고 남는 게 높이 1 더하기 높이 2니까 이렇게 묶고 나누기 이런 방법으로도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살펴보니까 나누기가 앞으로 왔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곱하기 나누기는 순서를 바꿔도 돼요. 나누기가 앞으로 온 게 이 식이에요. 이게 바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나오면 이렇게라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묶는 게 안 익숙한 사람은 나누기가 뭐죠? 분수가 되잖아요. 분수로도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4 곱하기 높이 1 나누기 2는 2분의 4 곱하기 높이 1이죠. 더하기 2분의 4 곱하기 높이 2가 됩니다. 그러면 분모가 같으니까 분모로 묶으면 분자끼리 더하면 되죠. 이제 4 곱하기 하나짜리가 나오네요. 그럼 묶으면 2분의 4 곱하기 높이 1 더하기 높이 2가 됩니다. 즉, 이 식과 이 식, 이 식 모두 똑같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걸로 써도 되지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높이 1과 높이 1을 더하면 얼마다? 2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식으로 풀죠. 4 나누기 2가 얼마다? 24다. 4 나누기 2 곱하기 24를 하면 48이 됩니다. 즉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구한 거예요. 그러면 3, 4도 구할 수 있겠죠?
3, 4도 구할 수가 있다. 삼각형 3번을 구하면 넓이가 밑변이 3이고 높이를 3이라고 합시다. 8 곱하기 높이 3 나누기 2죠. 삼각형 4의 넓이도 밑변이 8이니까 8 곱하기 높이 4 나누기 2가 되겠죠. 똑같이 8 곱하기와 나누기 2가 공통입니다. 묶어내면 뒤에 부호를 따라가요. 8 나누기 2가 앞으로 오고 곱하기가 뒤로 갑니다. 8 나누기 2가 오고 곱하기는 뒤로 오고 남는 것은 무조건 먼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묶습니다. 갈로를 빼먹으면 절대 안 돼요. 갈로를 치고 남는 것을 적습니다. 높이 3 더하기 높이 4. 높이 3과 높이 4를 더하면 뭐다? 세로예요. 세로니까 12가 되겠죠. 8 나누기 2 곱하기 12 하면 삼각형 3과 삼각형 4를 더해도 48이 되네요.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뭐죠? 전체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4개를 빼면 사각형 4개의 넓이가 되겠죠.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12 곱하기 24고 삼각형 4개의 넓이는 1, 2가 48, 3, 4가 48이니까 48을 2번 빼주면 됩니다. 12 곱하기 24를 하면 288이죠. 12 곱하기 24는 암산으로 나와야 돼요. 연습 꼭 하세요. 288에서 96을 빼면 192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이번 문제 정육각형이라 했습니다. 정육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육각형을 얘기합니다. 육각형 안에 마름모를 이렇게 그렸는데 색칠한 부분 삼각형 4개가 넓이만 나왔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가지고는 정육각형도 삼각형도 마름모에도 아무런 길이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름모의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죠. 마름모의 대각선을 그어보니까 4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같을까요?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접으면 종이접기라면 똑같아져요. 좌우가 대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종이접기 하듯이 똑같은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다는 말이죠. 즉 밑변과 높이가 다 같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보조선을 그을 수 있느냐 없는 자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이렇게 마름모에 마주보는 점을 선을 긋고 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와 색칠한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변이 같잖아요. 높이도 같습니다. 이 삼각형의 높이도 이거고 이 삼각형의 높이도 같습니다. 밑변과 높이가 같으면 삼각형의 넓이는 같죠.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도 같겠죠.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죠. 그러면 뭘까요? 정육각형은
삼각형이 6개가 나오죠. 6개 중에 2개의 면적입니다. 그러면 색칠한 부분은 삼각형 4개는 정육각형의 3분의 1이란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와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주보는 점선을 연결한 삼각형이 가의 테두리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육각형 중에 3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육각형은 대각선을 껐을 때 정삼각형이 6개가 나와요. 그래서 6개 중에 2개를 차지하니까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름모의 넓이는 뭐죠? 정육각형에서 가의 삼각형 4개를 뺀 거죠. 삼각형 4개의 넓이는 30으로 알고 있어요. 정육각형도 삼각형이 정육각형의 3분의 1이니까 정육각형은 삼각형의 뭐다? 4배란 뜻입니다. 그래서 정육각형의 넓이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름모 넓이는 90 빼기 30이니까 6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3번 문제. 마름모 안에 직사각형을 놓고 다시 마름모 놓는 그림을 반복해서 그려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의 마름모 넓이, 제일 안쪽에 있는 마름모의 넓이만 줬습니다. 이 넓이만 주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다 더하라는 문제입니다. 마름모의 넓이론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죠. 이걸로 못 구합니다. 길이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넓이가 3이란 것밖에 없잖아요. 어떤 대각선도 못 구해요. 그러면 직사각형도 못 구하고요. 아무것도 못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국 문제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마름모의 대각선을 꽂고 보면 직사각형의 안에 있는 마름모는 종이 접혀듯이 딱 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마름모 넓이의 2배인 거예요. 종이접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직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마름모는 직사각형 넓이의 반입니다. 반대로 마름모 넓이를 2배 곱하면 직사각형 넓이가 됩니다. 반대로 직사각형 밖에 마름모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긋고 보니까 똑같이 종이접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접히죠. 접힙니다. 뭐죠? 편지봉투 같죠? 네, 접혀요. 즉, 마름모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의 2배다. 반대로 직사각형은 전체 마름모 넓이의 절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름모의 위치가 직사각형 안에 있을 때는 직사각형의 반이 되고 직사각형 밖에 있으면 직사각형 넓이의 2배가 됩니다. 이런 성질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풀 방법이 없고 이 이론을 알고 있는지 이런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학생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풀어보죠. 제일 안에 있는 게
넓이가 얼마라고 했죠?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마름모의 2배겠죠? 6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색칠한 것만 넓이를 알면 되니까 노란색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6인데 마름모 넓이가 3이라 했으니까 6 빼기 3 하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마름모의 넓이는 얼마죠? 직사각형이 6이니까 10이겠죠. 2배니까 12가 됩니다. 그 다음 노란색 사각형은 마름모의 2배니까 24가 되는데 색칠한 것만 필요하니까 마름모를 다시 빼준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 마름모는 뭐다? 24의 2배니까 48이 됩니다. 그 다음 직사각형은 마름모의 2배니까 96이 되겠죠. 96인데 색칠한 것만 필요하니까 마름모를 빼준 겁니다.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 세 개를 더하면 되겠죠. 3 더하기 12 더하기 48이라서 63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4번 문제. 도형의 기역 니은과 니은 디귿이 같다고 했습니다.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가 같고 선분 디귿 니을의 길이와 선분 니을 미음이 같다고 했습니다. 삼각형 기역 니은 비읍과 삼각형 비읍 리을 미음의 넓이 합이 130이라고 했어요.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더하면 130이라고 했습니다. 황당하죠? 삼각형 두 개의 넓이 합만 줬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아무런 길이도 못 구하죠? 넓이 합 가지고 길이를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기역 니은, 니은 디귿, 디귿 리을, 리을 미음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문장은 없어요, 수학에. 수학 문제에 그냥 주어지는 문장은 절대 없어요. 즉,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얘기입니다. 기역 니은과 니은 디귿이 같고 디귿 리을과 리을 미음이 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풀으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끌 수 있는 학생은 그냥 풀었을 것 같고 못 끈 사람은 못 푸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뭐다? 얘 두 개의 넓이가 같습니다. 왜? 밑변이 같잖아요. 높이도 같겠죠? 이 삼각형은 둔각 삼각형이니까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가 이게 높이겠죠? 이 삼각형은 예각 삼각형이니까 점에서 내려 수직으로 온 게 높이겠죠? 기역 니은 비읍 삼각형과 니은 디귿 비읍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기 때문에 면적이 같습니다. 똑같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왜요? 밑변의 길이가 같죠? 높이는 이 삼각형은 둔각 삼각형이니까 수직으로 떨어진 게 높이겠죠? 이 삼각형은 예각 삼각형이니까 꼭지점에서 떨어진 게 높이예요. 두 삼각형 모두 높이가 같아요. 밑변도 같고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비읍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은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13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도 132.
됩니다. 이 글자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적어 놓은 것일 뿐, 실제 문제풀이는 이 점선을 긋기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식도 필요 없는, 그냥 바로 130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선을 그을 수 있으면 바로 답이 나왔을 거고, 못 그었으면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신기하죠?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5번 문제. 둘레가 56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어떻게? 3cm씩 겹쳐서 한 줄로 이어 붙였습니다. 이 붙인 색종이의 둘레가 232일 때 색종이 몇 장을 붙였는지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어렵네요. 어렵죠? 글자를 순서대로 따라가 봅시다. 둘레가 56인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뭐다?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네 변이니까 56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즉 둘레 56이란 말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했죠? 색종이를 이렇게 계속 붙이는데 3cm를 겹쳐서 쭉 붙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려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려보고 보도록 합시다. 겹친 부분은 3cm고 우리는 한 변의 길이를 구했어요. 이걸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왔죠? 근데 하나 더 줬죠? 색종이 전체의 둘레를 232라고 했습니다. 전체 색종이 둘레를 주면 무엇을 할 수가 있죠? 가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색종이는 직사각형이에요. 몇 장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붙여나가면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의 둘레는 232라고 했고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죠. 세로는 나와 있고 가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등호 왼쪽으로 넘기면 곱하기는 넘어갈 때 나누기가 된다고 했어요. 나누기가 되고 116이죠. 더하기 14도 넘기면 빼기가 되죠. 부호가 바뀝니다. 더하기 넘어가면 빼기가 되니까 가로가 얼마다? 10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로를 가지고 색종이가 몇 장인지를 찾아내라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색종이 둘레를 준 것은 가로를 구하라는 의미와 같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장을 붙였는지 가로를 어떻게 구할까요? 구할 방법 있나요? 없어요. 한 개씩 추가해 보면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씩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색종이 두 개를 붙였을 때 가로가 어떻게 될까요? 색종이 두 개만 봅시다. 가로는 이거예요. 14cm만큼 갔는데 3cm를 겹쳤으니까 3cm를 빼줬죠. 빼주고 다시 색종이를 붙이니까 14cm가 됩니다. 이렇게 놓는다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 색종이 3개를 가로로 붙였을 때 두 개까지는 똑같겠죠. 두 개까지는 똑같은데 다시 3cm를 겹쳐서 붙여야 되죠. 빼기 3을 하고
다시 14만큼 가겠죠. 이해가 되나요? 4개도 마찬가지겠죠. 빼기 3을 하고 14만큼을 더 간다. 계속 그러겠죠. 뭐죠? 규칙과 대응입니다. 도형과 넓이의 규칙과 대응 문제가 나왔네요. 규칙과 대응은 어디든 나올 수 있다는 거 또 증명이 됐네요. 넓이에서 규칙과 대응이 나왔습니다. 규칙을 찾아보죠. 14 곱하기 뭐죠? 색종이겠어요. 색종이 2개일 때 14가 몇 번? 2번. 색종이가 3개일 때 14가 몇 번? 3번. 색종이 4개일 때 14가 4번 나와요. 14 곱하기 색종이 개수고 빼기 3은 색종이 개수보다 한 개 적게 나와요. 색종이 2개일 때 빼기 3이 하나, 색종이 3개일 때 빼기 3이 2개, 색종이 4개일 때 빼기 3이 3개.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나온다. 이건 뭐죠? 색종이 개수를 우리는 구하는 거잖아요. 색종이 개수를 묶어내려면 이걸 풀어야겠죠. 빼기 3 곱하기 색종이 개수 빼기 1을 계산을 하면 빼기 3 곱하기 색종이 개수가 될 거고 빼기 3 곱하기 빼기 1을 하면 되죠. 빼기 빼기는 더하기가 됩니다. 빼기 빼기는 더하기. 간이 모자라서 뒤쪽에서 설명할게요. 빼기 빼기는 더하기가 된다. 그러면 다시 색종이 개수로 묶어내면 되겠죠. 색종이 개수가 2개가 보이니까 묶으면 뭐다? 가로를 치고 남는 걸 적으면 됩니다. 14 빼기 3을 묶어주면 되고 더하기 3은 그대로 오면 되겠죠. 뭐다? 가로가 100이니까 색종이 개수 곱하기 11 더하기 3이고 3을 넘기면 99가 되고 11을 넘기면 나누기가 되니까 색종이 개수는 9장이 됩니다. 어렵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묻기만 했지 푸는 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묶어내기만 했고 다시 푸는 건 안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빼기 3이 한 번 모질했는데 색종이 개수만큼 똑같이 빼기 3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색종이 2개일 때 빼기 3을 한 번 더 해주면 더하기 3하면 0이잖아요. 이 식과 같다는 얘기예요. 색종이 개수만큼 있고 빼기 3도 색종이 개수만 있을 땐 더하기 3. 빼기 3 곱하기 빼기 1이 더하기 3이 되는 이유입니다. 세개도 마찬가지겠죠. 빼기 3 더하기 3을 해주면 14가 3개, 빼기 3이 3개, 그리고 더하기 3. 4개도 마찬가지겠죠. 14가 4개, 빼기 3도 4개. 그래서 뒤에 더하기 3을 해주면 이식과 이식이 같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어쨌든 묶어내고 풀고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른이 돼서도 계속해요. 수학을 필요로 하는 직장을 다니게 되면 계속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무한 반복이 필요한 작업이라서 꼭 익히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묶어내고 풀어내는 것은 일상생활화, 구단 외우듯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빼기 곱하기 빼기가 더하기가 된다는 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를 좀 더 보도록 하죠.
3 곱하기 가로 열고 2 더하기 1 하면 얼마죠? 가로를 먼저 계산해야 되죠. 가로를 계산하면 3. 3은 9예요. 이걸 풀 때는 어떻게 한다? 3 곱하기 2를 먼저 하고 더하기 3 곱하기 1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6 더하기 3이니까 결과는 9랑 똑같아요. 그건 이해가 되겠죠? 두 번째, 3 곱하기 2 빼기 1이에요. 2 빼기 1을 먼저 해야 됩니다. 갈로니까. 뭐죠? 3 곱하기 1이니까 3인 겁니다. 즉, 3 곱하기 2를 하고 빼기는 그대로 두고 3 곱하기 1을 한 겁니다. 그러면 6 빼기 3이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뭐다? 더하기 3과 빼기 1을 곱하면 그냥 빼기가 됩니다. 3 곱하기 빼기 1은 빼기 3이에요. 더하기 3과 빼기 1을 곱하면 빼기 3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3번. 빼기 3 곱하기 2 빼기 1이에요. 2 빼기 1이니까 뭐죠? 빼기 3이 되겠죠? 풀면 빼기 3 곱하기 2가 되고 빼기를 곱하면 더하기가 됩니다. 뭐죠? 빼기 6 더하기 3이 됩니다. 결과가 빼기 3인데 빼기 3이 되죠? 뭐다? 빼기와 빼기를 곱하면 더하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게 좋아요. 더하기 빼기를 곱하면 빼기고 빼기를 곱하면 더하기고 더하기 곱하면 당연히 더하기인데 빼기를 곱하면 더하기가 된다는 거. 더하기 곱하기 빼기는 빼기 곱하기 더하기도 빼기겠죠. 빼기는 더하기가 된다는 거 잊지 말도록 합시다. 고급풀이가 1학기 마지막이었습니다. 몇 번 하고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1학기 끝까지 왔네요. 이왕 시작한 거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2학기 문제 순차적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2학기 문제로 봅시다. 틀린 문제는 꼭 한 번 더 풀어봅시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